통제적인 시어머니와 같은 지붕 아래 살아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간단한 가족 저녁 식사가 권투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올레시아의 시어머니인 루드밀라 콘스탄티노브나가 전투 탱크의 진미를 들고 부엌 문을 건너 신발을 제대로 벗지도 않은 채 진지하게 이야기할 시간이 왔다고 발표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첫눈에 너무나 순진했던 그 문구는 사실 그녀의 삶을 침범하려는 또 다른 계획의 서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잘 정의된 목표, 즉 올레시아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300만 레알을 침범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되었습니다. 루드밀라는 여느 때처럼 예고도 없이 들어와 올레샤가 전날 세탁한 흠집 없는 카페트 위에 신발을 던지고 마치 집주인인 것처럼 갓 끓인 커피를 마셨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올레샤 이 그녀는 자신의 성격에 어울리지 않는 관대함으로 술을 달게 마시며 말했습니다. 올리샤이어는 이미 그 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시작할 때마다 그것은 그녀의 또 다른 훌륭한 아이디어가 곧 부과될 것이라는 신호였으며 언제나 그렇듯이 도움구로 위장했습니다. 이번의 계획은 서류상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도심에 있는 루드밀러의 방 2개짜리 아파트를 팔고 그 돈을 올리샤이어의 상속 재산과 합치고 더 큰 집을 구입하여 모두가 그 후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즉 그녀의 시어머니의 절대적인 명령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루드밀러는 마치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처럼 당신은 점수입니다. 당신은 이 칸막이를 큰 돈을 받고 임대하고 있는데 나는 유효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루드밀러는 주장했습니다. 올리샤이어는 거의 질식했습니다. 시끄러운 이웃과 물이 떨어지는 수도꼭지가 있는 임대된 성냥갑 든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그들 위에 드리워지지 않고 그녀와 알렉상드르가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루드밀러는 자니요라고 대답할 의향이 없었습니다. 계속 집세로 돈을 벌일 건가요? 아니면 가족의 미래를 걱정할 건가요? 그는 마치 가족의 미래가 전적으로 그녀의 것을 포기하는 올리샤이어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압박했습니다. 엘리그젠더가 직장에서 집에 도착했을 때 올리샤이어는 그 문제를 그와 논의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항상 그렇듯이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을 선호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 말이 맞을지도 모르죠. 그는 마치 결정이 이미 내려진 것처럼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중얼거렸다. 우리는 결코 아파트 구입 비용을 지불할 만큼 충분한 돈을 저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루드밀라의 어떤 말보다 더 상처를 주는 냉소적인 태도로 덧붙였습니다. 올리샤이어는 바닥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300만 달러는 단지 은행 계좌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눈물을 글썽이는 어머니가 손에 쥐어준 자유였습니다. 미래에 투자하세요. 하지만 안전해질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녀는 마치 폭풍이 닥칠 것을 예감한 듯 말했다. 물론 루드밀러는 모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음 공격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전화통화를 가로채고 투자 수입에 대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돈이 생겼으니 다음과 같이 하면 어떨까요? 그는 위협에 가까운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다. 나는 내 아파트를 팔고 당신은 300만 달러를 추가하고 우리는 넓은 집을 구입합니다. 모두가 승리합니다. 올리샤이어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이것이 자신의 독립을 루드밀러의 통제하에 있는 삶과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루드밀러의 월급에 대한 신랄한 발언, 음식에 대한 비판, 끊임없는 간섭. 그것은 내 어머니의 유산입니다. 라고 그는 주장했지만 그의 시어머니는 화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아니면 내 아들이 그보다 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날 밤 논쟁은 폭발했다. 그때까지 대결을 피했던 알렉산드르는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가족의 이익을 위해 이 돈을 넘겨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올리샤이어가 그에게서 본 적이 없는 공격성을 가지고 으르렁거렸습니다. 그것이 방아쇠였습니다. 떨리는 손과 부서진 마음으로 그녀는 가방을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 밖으로 나갔다.
4월의 추운 공기가 그녀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싸움은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존엄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올리샤이어는 그녀를 잃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걷는 동안 날카로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휘저었고 거의 정처 없이 달릴 뻔했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전화가 쉬지 않고 진동했습니다. 알렉산드르, 그의 시어머니, 다시 알렉산드르.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를 끄고 어머니에게 내가 와도 될까요? 라는 메시지를 썼습니다. 그녀가 계단을 오르기도 전에 문이 열렸다. 어머니의 표정은 단 몇 초 동안 그녀의 팔이 그녀를 꼭 감싸고 말문이 막힐 정도로 충분했습니다. 질문도 책망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해주는 포옹의 따뜻함, 고향의 냄새, 여전히 떨리는 손에 들려오는 꿀차. 말해보세요. 올리샤이어가 마침내 심호흡을 했을 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독한 제안, 알렉산드르의 분노, 칼처럼 상처를 주는 말 등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귀를 기울였고 한때 부드러웠던 그녀의 얼굴은 문장을 말할 때마다 마치 끌 아래에 있는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올레샤가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침묵에 빠졌을 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침묵을 가르며 다음과 같이 확고했습니다. 잘 들어라, 딸아. 그 돈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바닥을 선사하기 위해 평생을 부스러기를 아끼며 살아온 베라 이모로부터. 그는 이해합니까? 당신의. 지금 넘겨주면 다시는 한 푼도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은 그녀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등록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지킬 것인가? 그녀의 어머니의 손가락은 마치 그녀의 피부에 진실을 각인시키려는 듯 그녀의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 여자는 변하지 않아요, 올레샤. 그리고 어머니가 아내에게 굴욕을 주도록 내버려두는 남자들, 무거운 한숨. 그건 사랑이 아니야. 이것이 소유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내 남편이에요. 남편은 산적처럼 아내의 어깨를 잡지 않습니다. 그는 거칠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남편은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정당하게 당신의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얼음처럼 맑고 타올랐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3일, 알렉산드르가 3일 동안 쉬지 않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를 지르며 다시 오라고 요구했고, 그 다음에는 깨진 목소리로 용서를 구하며 스트레스 때문에 그녀를 사랑한다고 맹세했습니다. 올레샤는 대답하지 않았다. 넷째 날, 그는 창백하고 흐트러진 옷을 입고 주름진 셔츠를 입고 잠 못 이루는 밤에 눈이 붉어진 채 어머니 집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얘기 좀 해야겠어요. 그는 감히 그녀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는 올리샤이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마당으로 나가 약하지만 완고한 4월의 태양 아래 나무 벤치에 앉았습니다. 새들이 아스팔트 부스러기를 쪼아댔다. 그는 목쉰 목소리로 시작했다. 미안해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단지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이 이기적이고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뿐이에요. 나는 믿었다. 올리샤이어는 그를 위해 씁쓸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엄마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는 자신의 손을 비틀며 바라보았다. 그녀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최고요. 올리샤이어는 유머 없이 웃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당신이 그녀의 돈으로 그녀를 돕는 것입니다. 엘리그젠더. 아니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녀와 동거하세요. 그녀가 원하는 것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이다. 통제입니다. 내 돈이에요. 나는 단지 그녀가 주는 국 한 그릇에 마치 공양이라도 하듯 절을 할 뿐입니다. 별표.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보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앞뒤로 걷고
주먹을 꽉 쥐고 돌아왔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녀와 함께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을 샀습니다. 우리 둘뿐이에요. 당신의 돈으로. 올리샤이어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 외에도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계산의 차가운 빛이었다. 아니요. 어때요? 나는 집을 산다. 홀로. 나와 함께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는 내 것이 될 거예요. 신뢰가 쌓이기 때문이죠, 알렉상드르. 그리고 당신은 우리 것을 깨뜨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충격, 분노, 그리고 그들 사이의 공기마저 차갑게 만드는 얼음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야? 목소리가 낮아지고 독이 찼습니다. 당신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가 옳았어.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올리샤이어가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세요, 알렉상드르.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잘못된 이해로 가득 찬 길고 우울한 음성 메일을 남겼습니다. 넌 어리잖아, 올레샤.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돈은 왔다 갔다 하지만 가족은? 가족은 영원하다. 그리고 내 딸인 알렉상드르 같은 남자는 자신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니? 거울을 봐라. 그 돈 외에 무엇을 제공해야 합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너무 늦기 전에. 두둑한 은행 계좌와 텅 빈 마음으로 혼자 남겨지기 전에. 올리샤이어는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침대에 앉아 울었습니다. 고통이 아니라 안도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저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논쟁 없이 서류에 서명했고 같은 날 어머니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올리샤이어는 그가 거기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을 때 물건을 가지러 갔습니다. 300만 달러는 계좌에 그대로 남아 이자를 얻었고 그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자신만의 장소를 찾았습니다. 6월에 그는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햇볕이 잘 드는 38제곱미터 규모의 간이 주방을 발견했습니다. 270만 그는 현금으로 돈을 지불하고 열쇠를 받고 새 페인트 냄새가 풍기는 공허한 가운데 서서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집이 생겼습니다. 당신의. 그녀는 어머니와 사촌의 도움으로 거의 혼자서 수리를 했습니다. 밝은 회색 벽, 나무 바닥, 간단한 가구가 하나씩 선택되었습니다. 커튼, 접시, 시트 등 모든 세부 사항이 선언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것입니다. 이 삶은 내 것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직장 동료의 결혼식 초대장과 함께 11월이 찾아왔습니다. 올리샤이어는 주저했지만 갔다. 심플한 블랙 드레스를 입고 옅은 화장을 한 그녀는 그림자 하나 없는 듯 테이블에 앉았다. 그가 그를 볼 때까지 알렉산드르는 나이가 더 들고 피곤해져서 이전에는 없었던 공허한 눈으로 복도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밝은 핑크색 드레스를 입은 시어머니가 트로피라도 되는 듯 그의 팔을 꼭 붙잡고 있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는 얼었다. 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지만 그의 어머니는 신랄한 말을 속삭이며 그의 코트를 잡고 그를 끌어당겼다. 그는 순순히 고개를 숙였다. 올리샤이어는 몸을 돌려 샴페인을 마시고 공기로 나갔습니다. 밤은 추웠고 첫 번째 눈송이가 아스팔트 위에서 녹았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끌어안고 갑자기 웃었다. 낮고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침내 자신이 자유롭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모든 눈물, 잠 못 이루는 밤, 모든 두려움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는 홀로 돌아왔다. 그의 옆에는 35세 정도의 멋진 남자가 앉았습니다. 신랑의 친구 이고르.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가볍고 재미있었습니다. 밤이 끝날 무렵
그는 그녀에게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주었다. 그가 떠났을 때 알렉산드르는 시어머니와 함께 지나가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가 대답하지 못하게 큰 소리로 말하고 몸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을 등에 지고 있는 것처럼 몸을 구부리고 발을 질질 끌었습니다. 올리샤이어는 잠시 그들을 지켜본 후 차로 갔다. 그녀는 시동을 걸고 음악을 틀어 집으로 운전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고요함과 따뜻함, 이제 그녀의 피난처가 된 베라 이모의 벽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이고르의 번호가 적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미래가 심연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린 문처럼 느껴졌습니다.